시가 되었다고 알람 소리가 났습니다. 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66일 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166일이네. 아, 내년 7월이 되어야 365일이겠구나. 그랬어요. 7월에 시작을 해서. 네. 오늘은요, 30. 음, 무의식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무의식은 알고 있다. 네. 무의식은 다 알고 있어요. 무의식에서 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이란 이 세계를 제대로 알고 내가 무의식에서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한테 들어야 이 무의식 세계를 아는 거잖아요. 그냥 책에 써 있는 거는 그냥 크게 현재의식, 무의식 이렇게는 많이 되어 있고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의식을 본인 스스로 본인이 바꾸고 바꾸어야지만 어떻게 바꾸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을 찾아서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듣고 내가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의식이 어릴 때부터 세팅이 돼 있어요. 예.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의식에 세팅된 대로 계속 삶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무의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살 이전에 세팅된 거로 해서 환경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꾸 있죠.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에 어릴 때부터 세팅된 것으로 내가 믿음이 설정이 돼서 그 믿음으로부터 뭐 전에 뿌렸던 그 환경들 모든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삶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어릴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인제 막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무의식대로 진행을 그냥 계속 간다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새 쪼끔 더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저의 무의식을 이렇게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고 '고통 속에서 있구나.'라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거를 인제 쪼금씩 더 인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무의식의 고통을 이걸 행복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고통인데 행복으로 바꾸는 건 완전 팔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팔자가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각성이 되어야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스탑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걸 바꿔야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난 바꾼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먼저 바꾸고 싶어 해야 '그럼 어떻게 바꾸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제대로 아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이 생에서 무슨 복을 쌓았는지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의식이 뭐지?' 그랬어요. 근데 무의식이 삶의 모든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을 해서 습관이 돼 버렸어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 생각하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잖아요. 생각, 감정, 느낌, 믿음이 어릴 때 세팅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그런데 95% 반복적으로 습관이 돼서 95에서 98%를 프로의 삶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현재 의식에서는 '아, 저렇게 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만 있고. 그래서 이 무의식하고 현재 의식이 일치되었을 때 내가 삶이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거는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그 재미도 솔솔하니 재밌어요. 어떤 땐 하다가 풍덩 빠져 가지고 감정에 요동을 치니까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 좋아졌어.' 하면서도 감정과 이거를 놓치고 완전히 감정을 딱 저는 그 감정이라는 거 슬픔, 눈물 흘리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쵸. 감정인데
슬픔. 근데 전에 인제 이 공부를 하는 어떤 또 큰 여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누군가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어떤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그시 눈물을 흘리는 거를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감정이 메말랐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 큰 저기 원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요, 얘기하실 때 눈물 그렇게 쪼르륵 같이 흘리세요. 그래 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감정에서, 그러니까 슬픔이나 같이 동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민으로 뭔가 제가 어떻게 높은 더 의식에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인 거라는 거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더 이렇게 높으세요. 예. 높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느낌에. 그냥 저 혼자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무의식을 탁 봐서 무의식을 딱딱딱딱딱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딱 어떤 행동을 하고 지나가서 '아 여기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랬겠구나. 이랬었구나.'라는 걸 나를 보는 건데, 지금은 딱 하는 순간 '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이게 싫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 내가 이제 그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스탑.' 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얼마나 굉장히 내 맘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내 삶이 얼마나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풍덩풍덩할 때는 질질 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긴 하지만 예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왜? 내가 시켰기 때문에. 그쵸? 내가 시켰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에서 무의식은 뭐냐면 자동으로 자동방 세팅이 돼 있어요. 어릴 때 습관적으로 세팅을 해 놔요. 무의식에 완전히 세팅돼서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각성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내가 각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걸 무의식은 알고 있는데 내가 인지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내가 인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내가 무의식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의 무의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래서, 이래서 이런 것 같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을 안다는 거는 '무의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하거든요. 내 삶의 모든 내가 태어나서 95에서 98%를 내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의한 믿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분, 근데 정말 교육비도 정말, 정말, 정말 하루에 여러 시간인데 너무 싼 가격에 알려주시는 분은 저희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많이 아시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하면 삶이 정말 많이 바뀌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의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햇살은 짙은 오렌지빛으로 변해갔다. 행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행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내가 각성만 하고 내가 사랑으로만 있다면. 당연히 홍 기자님도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네. 내가 행운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 모두가 홍 기자님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신 64 명의 반짝반짝 방에 우리 책모님에 오신 회원님들 모두도 뭐예요? 다 행운을, 행운이 널려 있어요 그냥. 그쵸? 행운을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숲을 걷다 갈림길을 만났다고 해 보죠. 여기서 길이 세 갈래 길로 갈라지게 돼요. 그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길,
하나는 지금과 비슷하게 사는 길, 마지막 하나는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할게요. 다만 수풀이 울창하게 우거져 어느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모르고 울창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는 부자, 하나는 지금 사는 대로 사는 거, 하나는 가난한 거. 1 번, 2 번, 3번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 아유 그냥 사는 대로 살래 하고 2 번도 있으신가요? 다 1 번이잖아요, 부자. 부잔데 '에이 몰라. 그냥 나는 사는 대로 살 거야.' 하는 분도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가난하게 살 거야는 안 하시는데, 내가 사는 대로 살 거야는 또 사실은 뭐예요?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더 계속 안 그러면 이대로 살아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가난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없거든요. 유지가 없어요. 다 있죠. 쇠퇴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면 쇠퇴가 돼요. 뭐 쇠도 그냥 놔두면은 그대로 있나요? 녹이 슬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녹이 슬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길로 선택을 해야 돼요. 발전할 수 있는 그 의식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쫙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랬죠. 혼이 뭐예요? 인간들만 있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만. 혼이. 동물은 혼을 쓸 수가 없어요. 의지를 써서 '나는 부잣집으로 가서 살 거야.'라는 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태어난 활자대로 정해져서 갑니다. 그쵸? 며칠 전에 우리 정유님인가 뭐 TV에서 막 "동물도 학대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아 그런 거 보지 말라." 하면서 막 하니까 네 뭐 그게 잠깐 들었는데, 학대하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 동물도 있고, 정말 이따마이 큰데 엄청 큰데도 사랑받고 크는 동물도 있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예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안 되죠. 근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있어.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일찍 아침에 6 시에 일어나시려면 그전에 더 각성해서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쵸? 더 해빙은 뭐예요? 부랑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은 내가 원해야 오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와도 가요. 내가 이렇게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 된다.' 그러면 부자의 길과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금의 현재의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와 가난한 길과 울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보이지가 않아요. 숲이 울창해요. 보이지 않지만 세 갈래 길로 찾아간다면 어떻게, 내 믿음이, 내가 뭔가를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 믿음에서도 바뀌어야 하는데, 믿음을 바꾸려면 시간이 쪼끔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한테 교육을 들어야 돼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큰 돈을 요구하고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지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 건지, 진짜 뭔가 우리한테 뭔가 있잖아요. 뭐 꼬셔 가지고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어떤 그 차이점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맞아. 무조건 다 맞아.' 일요일 날에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선생님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수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무슨 그렇게 있잖아 말을 잘 듣냐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였더라고요. 지는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놀러 다니다 보면은 그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다 맞다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에너지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그 믿는 거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믿으면 모든 게 옳다라고 믿으면 내가 바뀌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을 바꾸었을 때 정말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부자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아 그냥 이 정도만 해야 하는 하고 살 거야.'라는 믿음 속에 있다면 그냥 내가 지금으로 가다가 옆길로 갈 수 있어요. 옆에는 아마 지금 현재와 가난과 연결이 돼 있을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유지는 없기 때문에 삶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람도 어때요? 내가 유지가 되나요? 점점? 뭔가 아니잖아요. 노화도 진행이 되고 천천히 하게끔 하는 거고 건강하게끔 하지만 그쵸? 그래서 그 믿음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무의식인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 선생님 너무 신기하죠. 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95에서 98%를 바꾸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팔자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 주시더라고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팔자가 바뀝니다. 바뀌어 '나는 바뀌고 싶어. 바뀔 거야.' 하면 바뀌는 곳으로 내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믿음이 바뀌면 부자의 길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믿음에 의한 직업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직업. 그쵸? 거기에 내가 믿고 있는 직업을 아무리 24 시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근데 그 24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일을 밤에도 잠을 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뭔가 수입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한계를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무한대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면 그런 잠자면서도 이게 뭔가 일이 진행되는 일을 찾아지는 거고. 근데 나는 수입에 한계가 있어라고 믿고 있다면 또 수입의 한계를 긋고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빛을 감싸 안은 듯 서윈이 부드럽게 두 손을 펼치고 말했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앞에 가상의 길들이 열려 있는 모습을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홍 기자님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부자로 가는 길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 번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다음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건지요? 네, 그것이 운명의 법칙이에요. 다음 선택의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억울해하면 안 되고요.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마음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든 것들이 제가 '아 내가 선택을 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구나.'라는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살짝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을 밖으로 던져요. 어떤 생각? 내가 지금 행복하면 '아 다 나 때문에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은 내가 이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걸 인정하기 싫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를 내가 갖고 있기 싫어서 이 갖고 있기 싫으니까 죄책감 이런 걸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싫을 때 던지는 게 내 생각을 밖으로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던졌을 때 생각을 던진다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요. 투사 생각을 던진다 세상에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자존심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으면서 '야 다 전에는 '아 나인 것 같아.' 그러면 '나인 것 같네.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나인 것 같긴 한데 인정하기 싫어.' 처음엔 모르죠. '쟤 왜 저래?' 그러잖아요. 생각을 던져 놓고 "제 거야." 그러고 "내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내 거 아니고 제 거야." 그래요. 제 거야 하다가 '내 거인 것 같기도 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 거인 것 같기도. 왜냐하면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서 찾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곳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못 찾잖아요. 뭔가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거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으로부터 발단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200 이하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이 사건으로 믿음과 느낌과 감정들 있잖아요. 200 이하에서 자존심, 분노, 욕망, 슬픔, 아니죠. 분노, 욕망, 두려움, 슬픔, 무기력, 무감정,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세팅되어 있는 걸로 내가 싫으니까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살아온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어릴 때 했던 거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순간은 경멸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빨리 인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싹 있죠.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냥 인정하면은, 그래서 저거 내가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저 사람이 그래 나빠라고 막 투사를 심하게 하다가 이게 이제 걷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사건을 벌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장치를 해 놓은 거야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돼서 억울한 게 없어지니까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투사를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왜 드라마를 내가 쓴다 했잖아요. 내가 드라마를 나의 인생의 나의 드라마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드라마를 쫙 써 놓는데, 역할을 시킨다 하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드라마를 했을 때도 뭐 전등 하나, 휴지통 하나, 뭔가 있잖아요. 옆에 이런 뭐 리모컨 하나도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독이 스탠바이 할 때 있잖아요. 뭐뭐뭐 어디 갖다 놓고 있는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탁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죠. 틀리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듯이 우리도 뭐예요? 감독이 누가 그랬어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놓은 거에 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장치를 해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역할이 있어요. 내 각자의 역할이. 근데 그거를 내가 드라마를 써놓고 내가 하면서 내 역할을 옆집의 드라마를 기웃거리면 안 돼요. 내 주인공이 모두가 있잖아요. 아이고 미주님 옆집에 어떻게 사나. 저 집 남편은 잘해주네. 우리 집 남편은 못해주네. 어이씨 저걸 바꿀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옆집에는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집 남편은 좀 저 집 남편보다 좀 덜한 것 같은 거야. 근데 잘하는 건 또 있어요. 다른 부분이 또 좋은 게 있는데, 우리 남편은 B를 잘해. 저 옆집 남편은 A를 잘해. 그런데 우리는 뭐야? B 잘하는 건 모르고 A를 잘하는 걸 부러워한다는 거죠. 억울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걸 보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한 거는 B를 잘하는 남편을 선택해서 내가 여기서 이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막 상하고 나 혼자 느낄 때 내가 만들어 놓고 나 혼자서 내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또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해진 대로 그냥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결말도 알겠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요. 결말들 대충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재밌어요. 공부해 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나를 알아가고 내 드라마를 내가 어떻게 썼는지 알아가는 거.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내가 꼭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꼭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인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 까먹었다. 저기 춘향이 말고 또 뭐죠? 무슨 전이더라? 방자전. 방자전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그 방자전이 있는 거야. 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 항상 춘향이가
그 춘향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인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니까 방자전도, 예, 방자전도 방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드라마에선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역할이 있는 것에서 주인공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 내 역할에 그냥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든. 그러니까 춘향이가 좋은 게 아니라 방자나 이도령이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도령만 있으면 드라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방자도 있고 뭐 저 향단이도 있고 모든 역할들의 자기의 삶에서 주인공,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고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거로 하면 이제 편안해지죠. 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면서,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어때요? 근데 내가 각성만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2달에 1번 바꿀 수 있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숙향님, 그냥 사는 대로 중간길로 가실 거예요? 예? 보이네요. 너무 심각하게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님 바뀌실 거예요. 안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은요, 팔자를 두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2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향님 이제 오셔야 할 듯하니, 아니 내년에 2021년 20년이 다 지나가는데 3일 남았어요. 오늘 내일 모레. 아이 기간이 시간이 그게 별로 그거는 없지만, 아니 시간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고 지금만 있다 하지만 지금에, 그냥 지금에 있지만 모든 환경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부자, 그냥 살던 대로, 가난한 길. 그냥 가잖아요. 그 옆길로 가난하고는 잘 소통이 돼 있을걸요. 아마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팔자 그대로 갈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지금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거와 지금의 모든 환경에서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대로 하신다면은 바뀔까요?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똑같아. 바뀔까요? 쪼끔 일찍 일어나서 바뀔까요? 내 운명이요? 운명이요? 아이고. 에너지를 확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곳에 가야지만 바뀌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같이 바뀌자고 제가 이 아침에 같이 하잖아요. 그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인제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하실 분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그때서 이제 대신하실 분들이 인제 나타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 같아요. 누구를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제가 또 자연스럽게 손을 놓을 때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 대로 각본 쓴 대로 인제 정해져 가서 미리 걱정할 것도 없고 미리 힘들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곳이 가야 돼요. 내 믿음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곳을 가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2021년 여러분들 행복하게, 여러분들 운명, 팔자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바꿔야 해요. 그러려면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바꾸기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무의식에 그걸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딱 뭐예요? 중간에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완전 터득을 하신 거예요. 대박이에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쉽다라는 거를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시간을 한 열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는,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대요. 이 이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데 이래서 너무 쉬워서 애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게할 수 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내년에는 팔자를 좀 바꿔 봅시다. 운명의 길을 바꿔 봅시다. 2월 달에, 2월 언제죠? 네, 12일 날 아마 공지를 할 건데, 제가 2월 20, 21일 날 또 팔자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있어요, 다.
모일 수가 있어요. 마스크 다 끼고 모이는 거죠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네. 뭐 열심히 면역 기능 높이는 걸 드시면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팔자를 '한번 바꿔 보겠다.' 하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운명을 바꿔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열려서 들려요 소리가. '내가 운명을 바꿀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셔도 안 들립니다. "아우 쟤가 왜 저래. 싫다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려가 아닙니다. 귀문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회복이 됐을 때 사랑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계셔야 되고요. 기쁨으로 계셔야 되고요.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요까지 하고요.